네. 기본적으로 폐는 습한 것을 가장 좋아하는 장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조해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제 기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바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더운 바람이건 차가운 바람이건 바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기 자체를 건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일단은 기침이 만약에 발생하셨다면 만성화되지 않도록 잘 도와주셔야 되고요. 코하고 입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사용해서 하는 호흡법이 있습니다. 깊게 들이마셨다가 깊게 내뱉는 등의 이제 이 호흡법을 사용해서 그 폐 기능 자체 그리고 기관지 자체가 좀 강화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운동법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일단 만성 기침, 만성화된 기침 자체는요. 그 폐 주변의 근육, 등이라든지 어깨 부위의 근육 자체를 상당히 뭉치게 만들어서 더 나아가서는 두통이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하는 증상들도 같이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주변 근육도 같이 스트레칭 해주시면서 기침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감염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침이냐 아니면 비감염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침이냐 그렇게 구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염성이라고 하면 우리 인체가 세균이든 바이러스에 인해서 감염이 되면서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뭐 감기다, 기관지염이다, 폐렴이다 이와 같은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침인지 아니면 비감염성 그러니까 요즘 많은 알레르기성 질환이 비염이든 천식이든 아니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같은 이런 비감염성으로 인한 기침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게 좋고요. 일단 만성 기침의 제일 흔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많이 이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천식. 이제 아니면 꼭 천식이 아니더라도 어린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보통 천식기가 있다고 아니면 이제 기관지가 약한 아이들이고요. 또 하나는 후비루라고 해서 콧물들이 뒤로 넘어가는 증상들입니다. 이거는 주로 비염이 만성화됐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또 축농증이 만성화됐다든지 아니면 감기가 들어도 이렇게 콧물들이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때문에 만성 기침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이제 성인들한테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도 만성 기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전문으로 보니까 그럼 아이들은 역류성 식도염보다는 알러지성 기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알레르기 체질인데 그 부분 때문에 민감한 기관지나 코나 이런 목점막이 주변에 있는 이런 자극에 의해 가지고 별다른 원인, 그러니까 어떤 질환이나 증상이 없지만 거기에 기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기침은 좋은 현상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제 주로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기침하면 이게 혹시나 기관지염이든 폐렴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빨리 약을 먹어서 기침을 억제시키는데요. 기침약이라고 하는 거는 기관지를 뭐 튼튼하게 해서 기침을 멈추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관지를 살짝 마취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기관지가 아예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기침이 억제되는 거죠. 어쨌든 병을 키우거나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거는 기침이 아니라 바이러스나 세균입니다. 그 바이러스나 세균을 배출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기침을 하는 건데 단지 그에 관한 의학 지식이 없고 그걸 어떻게 억제하는 게 좋은 방법을 알고서 기침약을 오남용하며 반대로 폐렴을 악화시킬 수 있고 기침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의학 교과서에 적혀져 있고요. 그래서 미국 소아과 학회라든지 FDA, 미국 식약처에서는 만 4세 이하 아이들한테 함부로 기침이든 감기약을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밝혀져 있고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오히려 다른 의료 선진국에서는 만 4세가 아니라 만 6세 훨씬 더 상해하는 아이들한테도 함부로 기침 감기약을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기침이라는 현상은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그걸 억지로 멈춰버리며 오히려 폐렴을 유발한다든지 오히려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침약이라는 자체가 생각보다 센 약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침한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계속 기침약을 먹이기보다는 어쨌든 기관지나 호흡기 점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절한 습도 유지와 그리고 따뜻한 보온입니다. 습도 유지에 있어서는 가습기를 많이 트는 것보다도 유온수를 수시로 마셔서 우리 몸이 적절하게 점막이
수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호흡기 건강에서는 항상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자주 맞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잘 쓴다든지 기관지 코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보온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아이들 기관지 건강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어떤 증상을 설명할 때 직설적인 표현을 쓰기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을은 쇠로 표현을 하고요. 이런 쇠에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 해수, 기침 증상을 종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종은 안쪽에서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바깥쪽에서 쳐서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에서 쳐서 소리가 나는 경우를 외감해수라고 해서 표현을 하고, 안쪽에서 어떤 내부 장기의 문제로 인한 경우는 내상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감해수는 바깥쪽에서 사기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병의 경과가 굉장히 급속하고 그다음에 병정 자체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방에서 표현하는 급성 기침, 그러니까 감기라든지 그다음에 비염으로 인한 기침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상해수는 안에 어떤 내부 장기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해수인데요. 이 만성 기침에 해당되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든지 후비루 또는 정신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침 수용체를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기도와 폐를 제외하고도 인두부라든지 코 부위, 특히 횡격막이나 위 부위에서도 기침 수용체가 분포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기침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침이 나타나게 되는 거는 다시 이제 아까 종에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종을 칠 때 어떤 마른 걸로 치게 되면은 소리가 청아하고 맑게 크게 나지만 습기가 많은 어떤 물건으로 종을 친다면은 소리가 굉장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른 기침들은 습기를 보충하는 치료를 통해서 많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요즘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좀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감기를 많이 걸리시는데요. 그렇죠. 감기 이제 증상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 기침을 계속 남아서 양방약을 많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약을 심하신 경우는 제가 이제 2달, 석 달까지 양약을 먹고도 치료가 안 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감기 증상이 다 없어진 다음에 발생되는 기침은 그거는 이제 감기 증상이라 보통 생각하시는데 감기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침 증상은 후유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몸에 문제가 있었는데 감기에 걸림으로써 어떤 그 문제가 유발돼서 기침이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 감기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특징으로서는 발열이나 오한, 그러니까 한기 드는 거죠. 그런 것이 없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감기가 나은 다음에 발생을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약간 가래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같은 경우는 가래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마른 기침이라고 하죠. 있더라고 하더라도 조금 나오는 정도, 약간 컥컥 나오면은 조금 그렇게 나오는 정도밖에 없어진데 이거를 한방병명으로 건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 특징으로 뭐냐면은 낮보다는 밤에 더 심합니다. 낮에도 물론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상하게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은 막 기침을 너무 많이 하셔서 못 주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한방병명으로 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이제 보통 이제 구수라고 표현하는데 구수, 즉 오래된 기침이라는 뜻이죠. 자, 이거는 이제 한의원에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들이 그 감기라고 하는 유발 요인 때문에 발생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를 어떤 원인을 갖고 있는가 조금 구분해 보시면은 첫 번째로 가장
그 흔한 이유가 폐허입니다. 폐가 약한 경우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기관지가 약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저는 기관지가 약해서 감기에 잘 걸려요. 아니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에 걸린 다음에 그 약해진 폐가 힘들어서 계속 기침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비위가 허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위라고 하는 장기는 우리 몸에서 위가 흡수한 에너지 같은 거를 폐로 이렇게 올려주는 장기인데 그 에너지를 올려주는 펌프 같은 장기가 고장나게 돼버리면은 폐로 올라가는 기운들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럼 폐가 2차적으로 약하게 돼서 기침 같은 것들이 만성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어라고 해서 콩팥이 허한 경우인데요. 단전호흡을 생각하시면은 숨을 들여 마셔서 배꼽 아래까지 내리시라고 하죠. 그게 심장의 기운을 이용해서 숨을 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심이 허하게 되면은 그렇게 깊게 숨을 못 쉬고 폐만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또 역시 폐가 약해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래가 굉장히 심해진 상태가 유지돼 갖고 기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는데 막 가래를 계속 뱉고 기침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가래가 나오면은 기침이 끝나는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폐허, 비허, 그다음에 신허, 습이 성한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그 상황에 맞게 치료를 해주시면은 잘 치료가 되니까요. 아무리 오래된 그 만성 기침이라도 치료가 잘 되니까 한의원에서 꼭 치료 받으세요.